안녕하세요. 오늘도 명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영화 간상이라는 영화 봤죠? 그때 수양대군 나오는 영화에 이 한 명의 사주로 나옵니다. 한 명의. 칠삭동이랬죠, 칠삭동이. 오늘도 각종 신살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한 명의가 1415년, 이때가 을미년이었습니다. 을미년이었고,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력으로 10월 25일, 음력 10월 25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왜 올렸냐면은, 신살 중에, 신살 중에 평두살이라고 있습니다. 평두. 이 사주가 평두에 걸려가 있습니다. 평두. 시는 모르지만, 평두살이 뭐냐면, 우리가 이 빨랫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상을 빨랫줄, 빨랫줄에 이게 걸려가 있는 사주를 말합니다. 빨랫줄에 걸려 있는 사주. 그러니까 간목도 걸리겠죠. 병화도 걸리죠. 이렇게 빨랫줄에 이렇게 탁 널려 있는 사주를 병두살이라고 하는데, 목이 달아나는 살입니다. 목이 달아난다. 목이 잘린다. 전쟁에서 목이 달아나든가. 한 명에는 죽은 후에도 그 무덤이 파헤쳐져 목이 잘렸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관상가가 당신은 목이 달아날 상이요,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평두랍니다. 평두. 빨래줄에 널려 있다. 그래서 하늘이 관장한다. 이 사주는 하늘이 관장한다. 이런 살성입니다. 저는 유독 무속인들과 인연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리산 기도도 막 자주는 못 갔지만 몇 번 갔다 왔었고,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뭐 법사, 무속인, 뭐, 좀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 원진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두살 사주가 많이 옵니다. 무속인들 중에, 무녀들 중에 천간의 글자가 평두로 걸린 글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굳이 평두에 걸쳐져 있다 해가지고 뭐 우리 자식도 뭐 그리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병두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살 이렇게 올리는 김에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게 평두살입니다. 평두살. 이 평두살에 만약에 방금처럼 복각이 이렇게 가세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복각살까지 가세하고 이러면은 더욱 심해지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신살에는 평두살이 있습니다. 평두. 평두살 해가지고 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가에 보면은 단교관살, 단교관살과 급각살이 나오죠. 급각. 둘 다 똑같이 다리를 다친다라는 살인데, 급각살은 허리로 많이 간주했습니다. 허리로. 단교관살을 보면은 이세인 선생이 외우기 쉽게 정인, 이묘, 삼신, 사축, 오술육대, 칠용, 팔사, 구마, 시방, 지혜, 납자 이래가지고 외우기 쉽게 그냥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한자로. 저는 단교관사, 극가사를 많이 봅니다.
급각살을, 당뇨관살은 월지를 기준으로 일시를 주로 대비해서 본다 했는데, 연에 있어도 걸려드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연지에, 월지 대비 연지에 걸려 있어도 당뇨와 급각살이 걸려듭니다. 제 같은 경우는 월지가 윤대, 뭐 인이 앉았고 사가 앉았죠. 앞전에 제가 한번 올렸었습니다. 7084, 8이죠. 7084, 사가 걸려들죠. 이게 당뇨감입니다. 당뇨. 그리고 가을에 신유술에 태어난 사주는 인술이 극각에 걸립니다. 극각. 인술이. 추인술, 하묘미, 춘해자, 동축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당교와 급각이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시절에 다리를 완전히 절단할 뻔한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고 골반 밑으로까지 다 잘라야 되는 그런 게 한번 제가 고비를 넘겼고 요 급각살은 19세에서부터 한 21세까지 되게 심한 허리 통증을 앓아서 사진을 찍으면 디스크라는 병명이 안 나오는데도 병원에서는 그냥 디스크로 아프다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손잡고 좀 전국에 잘한다는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군대 생활에 할 때도 허리 때문에 그때 우리 때는 얼차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제일 가중시키니까. 이런 걸 무시를 못 합니다. 당뇨와 급각살이 있습니다. 우리 제3 박도사 사주가 이제 무자월에 정묘에 기유. 어제 제가 박도사 사주 올려놓고 풀이도 안 하고 넘어갔죠. 박도사 사주입니다. 박도사. 제가 전혀 풀이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해 납자. 지자자를 말합니다. 지해. 우리 박계산 선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같으면은 15살이죠. 중이면은. 이때 6.25가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 목탄으로 불을 지펴서 만드는 목탄차가 있어가지고, 목탄차에 올라타고 피난을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 폭탄을 맞아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다리를 완전히 거의 뭐 안전뱅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었는데, 저야 뭐 인터넷으로 봐서 알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지해를 갖고 있잖아요. 11월 달에 태어나면 지해 납자, 이게 이제 당교관살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리를 절고 다녔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게. 그래서 당교관살하고 극각살은 제가 손님이 오면 사주를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문 설명을 어저께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자, 제가 박도사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항상 사주는 해, 자로 갈 때 축토를 불러드립니다. 허신으로, 이 허신으로 부릅니다. 해자축을 부릅니다. 그러면 해수에서 해자를 부르죠. 요때 나이대를 15세에서 17세로 잡아줍니다. 이때 6.25가 일어났죠. 이 글자가 유와 만날 때 사화라는 역마를 불러드립니다. 역마성을 불러드린다고. 이분은 평생은 역마로 떠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제가 풀이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 몫입니다.
또 자유기문이 있죠. 기문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천간에 앉은 글자도 같이 기문에 걸립니다. 천간에 앉은 글자가. 화생토, 화생토하죠. 제자겠죠.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자와 제자가 서로 어른거리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내가 박도사 제자다. 내가 박도사 제자다. 사이가 되게 안 좋죠. 제자들과 제자들이 싸웁니다. 서로가 어른거립니다. 이게 기문풀이입니다. 기문풀이. 기문은 천간의 글자가 다 걸려듭니다. 어제 제가 기문풀이를 하고 넘어간다니 그냥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이수경 선생 같은 경우는 경신, 이모, 임자, 기우입니다. 결혼해서 좌우총으로 한번 깨지죠. 그래서 이수경 선생님은 첫 여자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살았습니다. 자유기문 걸렸죠. 천간의 글자가 걸린다 그랬죠. 관이죠. 자식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처자 때문에 일지의 처궁, 처자 때문에 고심이 심했다, 고생이 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문풀이는 천간에 앉은 글자까지 다 풀이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육친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문풀이는. 어제 제가 옛날에 간명인 사주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봐드릴게요. 을묘생이 찾아왔는데, 여기 제가 탐한만경이라고 한번 올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여명입니다. 여명인데. 부친궁으로 먼저 읽을 때는 부친이 을경합, 묘중에 을경합, 진중에 을경합 하죠. 근데 일지에서도 을경합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부친성이 두색 잡기를 즐긴 건 다 유부녀를 하는 거예요. 유부녀.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부녀였다라는 걸 유추를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 남편이 될 거 아닙니까? 일지에 남편도 있지만 남편이 되잖아요. 결국은 다 건들게 되죠. 남편이 이제 우리 지금 일회용 물수건 말고 수거용 물수건하고 얼음 요 두 개를 하면서 개인이 이제 조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식당 조그만한 거 야간에 이제 술집 하는 집 오후 한 4시나 돼서 새벽 한 2, 3시까지 하던 이런 주점 같은 집에 이제 다니면서 물수건과 얼음을 배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 문 열기 전에 한 2, 3시 되면 문 앞에다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정리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 끝나고 나면 술 먹으러 가는 거죠. 자기 거래처에 술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 주인들과 정을 다 맺어가지고 마치 내 마누라인 양, 이 모든 사람이 마치 내 마누라인 양. 탐합 망극은 뭐냐면 합을 타면서 일간을 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극하지 않는단 말은 심하게 표현할게요. 자자, 옷 벗어 이런 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밥도 이런 거 안 한다고.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엄한테 가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신진합을 할 때 자수가 튀어나옵니다. 이 잠의 형살이 다 걸려가 있죠. 요 여자분이 자궁 다 드러내고 이런 수술수가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일지에서 자수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신랑도 성병에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성병에. 이런 걸 여기서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세워두고
그냥 감옥에 이렇게 벅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서 온 횟짓거리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또 지 마누라이냐. 지 말을 잘 안 처음에야 말을 잘 들어주겠죠. 손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뭐, 싱크대 고장난 것도 잘 고쳐주고, 뭐, 조금만 뭐, 수리할 거 있으면 공짜로 다 해주니까 주인들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하다가, 쥐뿔에 지쳐갖고, 대낮에 할복 자살한 사람입니다. 신랑이. 그러니까 이 기문살이 걸리면,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자기 스스로 자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문이 지금 어디에 걸렸습니까? 비록 여자 사주에 있지만 이 사람 지가 헛짓거리 하면서 기문을 지가 기문을 걸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오심하고 저주심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보복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 보복 행위가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지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많이 이어진다 해서 기문이 걸리면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100명 중에 10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기문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문이 6개가 있고 원진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중복됩니다. 중복. 2개가 뭐냐면 여기는 인유원진이고 여기는 여기는 인미기문입니다. 여기는 자유기문이고 여기는 자미원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6개를 나눠서 안 보고 전체를 퉁치서 그냥 원진기문 그냥 원진으로 쓰고 기문도 씁니다. 그냥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원진 기문이 있다 보니까 부친도 기문살이 있고 모친도 기문살이 있고 희한하게 집안 식구가 다 기문이 다 있습니다. 제 딸도 기문살이 있습니다. 기문이 집안 다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유 기문만 빼고 나머지 기문은 전부 다 암합합니다. 암합. 자축, 인미, 인유, 묘신, 사술, 진해. 이 보시면 오축에 보면 이 병화가 들어있죠. 여기는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신합을 합니다. 여기는 기토가 들어있고 여기는 간목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갑기합을 하고 여기도 간목이 있고 인유원진 여기는 신금이 들어있고 여기는 병화가 들어있어서 병신합을 치고 여기는 을목이 들어있고 여기는 경금이 들어있어 가지고 을경합을 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신금이 들어있고 여기는 병화가 있죠. 그래서 병신합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을계무가 있는데 여기는 무갑임이 있죠. 무계합을 합니다. 무계합. 무토와 개수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계합. 다 합을 치는데 요거만 합을 안 합니다. 자유기문만. 여기는 경신금이 들어있습니다. 경신금. 뭐 유금은 금생수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이 참 많은데 지장간만 보세요. 지장간. 지장간에서는 금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간 안에서는 금생수를 하고 있다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기문만 합이 전혀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문은 서로 헤어지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한다. 남을 탓한다. 남을 탓한다. 이런 살입니다. 잘못되면은 무조건 네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이런 식으로 인유, 원진, 기문을 그렇게 풀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월지하고 일지에 걸렸을 때
거의 못 느끼는 사람이 50%라 그랬죠. 거의 못 느끼는 사람 50%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집 갔을 때 월지에 모친이 안 계시는 분은 이런 걸 안 겪습니다, 뭔지는. 안 겪는데 어떤 걸 겪냐면 팔자 자체에 기문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문은. 자, 제 거 자꾸 올려서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관이라는 건 내가 모시는 위상사, 뭐 사장님, 위사람이죠. 내가 떠받드는 위사람. 토생금하는 이 상관이라는 부하직은 아래 사람 부하직은 제가 출근만 하면 이 둘이서 서로 못 잡으면서 어르렁거립니다. 사장하고 내 아래 사람이 서로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오늘 출근할 때 사장이 내를 안 불렀으면 출근과 동시에 내만 오기만 기다립니다. 걔가 내하고 둘이 이제 이 테이블에 앉아서 한잔하면서 저 A라는 친구, 이 친구를 내보내라. 나는 야 일하는 거 못마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손님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내보내라.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사람을 굉장히 많이 잘라냈습니다. 유인성이라는 칼날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양인을 연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인도 일종의 칼날이죠. 본의 아니게 아래 사람을 굉장히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 윗사람도 많이 쳐냈습니다. 시지에 인사형이 걸리다 보니까 배신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배신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출근하면 이런 아래 사람하고 둘이서 서로 못 잡아먹고 난립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육친 설명에서 관과 이 식을 놓고 부하직은 아래 사람, 윗사람을 이렇게 놓고 나서 원진 기무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일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원형이정, 이걸 잘 보십시오. 원형이정은. 나이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이대.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여기서 이제 30세 전에 직업을 구하죠. 그리고 31부터 45까지 가정을 꾸리는 요 시점에 둘이서 마찰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 시지에 가면 또 인사형이 권리가 있죠. 이게 원진 기문을 풀이할 때 육친으로도 보고 또 기문살 걸린 그 글자에도 겁각살과 당교관살 여러 가지 살성들이 존재합니다. 뭐 천이성도 천이성이라는 건 태어난 월지 바로 앞에 글자가 있으면 천이성입니다. 천이성. 의사들. 천이성이라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할인은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현침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나왔었는데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자체가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우울증도 심하고 이 제가 신금은 칼이나 가위로 많이 비교하겠습니다. 칼이나 가위. 그리고 묘목은 자라는 거, 인체에서 자라는 거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래서 미미용사가 많이 나온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 찍고 째는 것도 많이 되고 오바르크 치는 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옥수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걸 직업으로 많이 씁니다. 요걸 갖다가. 그리고 인체에 자라는 거 하나 더 있죠. 손톱하고 발톱. 손톱, 발톱이 네일 아트도 많이 씁니다. 이게 다 직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을 작두로 놨을 때 사진관, 종이, 사진을 잘라내거나 약초를 썰어내는 여러 가지 무상이 잡히는데 이 사주가 굉장히 울렁증이 강해지는 게 뭐냐면 양쪽에 이렇게 평관 칠사를 두었을 때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경우는 작두를 타버립니다. 무병이 옵니다, 무병. 보통 무병이 오는 사주들의 특징이 칠살이 굉장히 강한 사주, 관살 혼잡된 사주, 이런 경우가, 관살이 혼잡되면 일간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옵니다, 이게. 근데 현침살에는 또 제살도 좌우묘유다 보니까 감옥살하고 막 엮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천라지망이래갖고 뭐 진사수레를 천라지망으로 놓는데, 천라지망, 천라지망살이라고 이제 진사수레를 많이 놓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간 대비 낙정간살이 있습니다. 낙정간살. 우물물에 빠져 죽는다는 낙정관살. 우물물에 빠져 죽는다. 낙정간살이 들어있습니다. 낙정간살이 있는 사람들은 맨홀에도 빠져보고, 우리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풀 때 그런 데도 빠집니다. 똥통에도 빠집니다. 그리고 진사수레가 있는 천라지망살이 주로 원예, 농사 짓는 사람, 농경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거물이잖아요, 거물. 그래서 어부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본동이라 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통발배, 문어 통발배 하는 사람들, 이런 업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 보면 일간이 신의 일주 많습니다. 신의 일주. 돛을 달고 바다를 향해 하는 거죠. 이런 분이 낙정간살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어업을 하다가 태풍이 오거나 파도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시신을 못 건집니다. 그게 낙정간살. 빠져버리면 시신 자체를 못 건집니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진사수레 전라지망을 어부들이 많이 씁니다, 의외로. 그리고 저 고기잡이 배, 어선, 해양 어선 탄 사람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보통 그 물상로 많이 보죠, 물상로. 기해를 섬으로 많이 봅니다, 섬. 섬으로 많이 봅니다. 기해일주 또는 기해띠, 월의 기해 이런 경우 섬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대륙을 많이 건너간다 해가지고 배 타는 사람, 어부들, 어선들 많이 나옵니다. 전라지망에. 거물을 사용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낙정간살 보면은 발목, 특히 여자들은 맨홀 조심해야 되힐 같은 거 신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낙정간살이 있는 사람은. 낙정간살이 뭐 어찌 돼 있냐면은, 제가 웬만하는 건 다 외우는데, 오늘은. 보통 보면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를 낳았을 때, 갑기합하죠. 을경합합니다. 병신합하고, 정입합하고, 무게합하죠. 갑기합하는 경우는, 사가 낙정인 낙정. 사, 다음이 자, 신, 술, 묘입니다, 묘. 모토일간한테는 이 정관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병아일간한테는 재성도 해당되고, 을목일간한테는 인성도 해당되고, 간목일간한테는 식상도 되고, 다 좋은 글자인데도, 갑기합, 갑일간이나 기토일간에게는 일지에, 지지에, 어느 곳에 사가 있다 그러면 낙정관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발목을 잘 다칩니다. 발목을. 길 가다가도 잘 삐입니다. 발목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게 낙정관살입니다. 낙정관살. 그리고 남들이 파놓은 함정에 많이 걸려듭니다. 함정. 그래서 낙정관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많이 걸려듭니다. 중상모략을 많이 당하고 따돌림, 왕따 이런 것도 많이 당합니다. 낙정관살이. 그래서 우리가 낙정관살도 봅니다. 낙정관살도. 사주팔자 볼 때 신살 이런 거 안 보고도 볼 게 많은데 왜 꼭 그런 걸 봅니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주는 인생이겠죠. 인생. 사연입니다. 사연. 그 세월에 어찌 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팔자 내에는. 어제 제 사주 한번 풀어드렸죠. 내 사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나왔습니까? 물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저께 올린 팔자 이야기 한번 제 사주 풀이 한번 보십시오. 그냥 목생, 아니 화생토 해갖고 인성 다자로 넘어가 버리면 제 사주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낙정간살은 웬만하면 자녀가 여자다 그러면 아무리 멋부리고 다니더라도 힐 같은 거 못 신게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빼딱구조라 그러죠. 그런 거 신고 다니면 발목 다 나가버립니다. 잘못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진술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제가 이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사주풀이를 안 해주고 넘어갔는데 제가 풀이하는 걸 전부 다 생소한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소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주에는 30세 전에 들어오는 해수, 관, 30세 전에 들어오는 해수는 진토로 다 입고되죠. 30세 전에 들어오는 사람 남자 3명 다 죽었잖아요. 이 사주가 그 남자가 죽은 사주를 펼쳤을 때 어떤 사주가 되겠습니까? 이 사주가 요절 사주입니다. 요절 사주. 단명도 되지만 이거는 보통 요절한다 그래 얘기합니다. 요절하는 사주라고. 지 무덤 지가 파잖아요. 남자가 지 무덤 못 들어가잖아요. 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풀이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보는지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양차검차살. 양차살이 있고, 음착살이 있습니다. 음착. 양차라는 거는 병호, 병자, 무인, 무신, 임진, 인순. 이게 양차입니다. 양차. 음착살은 정미, 정축, 신묘, 신육, 개사, 개해. 이게 이제 음착 양차살입니다. 음착 양차살인데 이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모든 일이 더디다. 늦게 이루어진다. 사람은 애간장 녹인다. 항상 지연된다는 특징이 지연. 일이 자꾸 지연됩니다. 어차피 될 건데도 질질 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글자의 일주를 말합니다. 일주. 여기도 일주를 말합니다. 일주. 여기는 음간이라서 음착살이라고, 여기는 양간이라서 양착살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사, 모든 일이 더디다, 일이 지연된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제가 무인일주를 했죠. 저는 양착살에 해당됩니다. 양착살에 태어나면 외가가 몰락한다고 나옵니다. 외가가 몰락한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으니까
인이 생한 게 목생하잖아요. 우리 엄마잖아요. 목생화, 또 병호 있어서 목생. 외할머니가 목생화를 하죠. 화는 이칠화입니다. 이칠화. 두들기 잡으면 됩니다. 외할머니가 난 엄마, 형제 7명 이렇게 두들기 잡으면 됩니다. 두 개 다 하면 9명 나오죠. 모친 9명입니다. 위에 오빠 죽고, 밑으로 동생 하나 죽고 해서 7명이 팔남매 중에 장녀로 이렇게 계셨는데, 다 엄마 형제죠.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하고 엄마 형제 다 육친성으로 들어가죠. 단 임계수라는 재성은 빠져가 있죠. 재성.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제 사주 풀 때 말씀드렸죠. 수가 안 들어가면 수는 안 다친다. 다 중재벌들입니다. 우리 임계수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주를 보고 수가 없어서 수인은 없다. 뭐 부친인은 없다. 수를 갖고 있는 우리 고모, 삼촌들은 다 중재벌급이라고. 여기가 다 몰락했습니다. 여기가. 외가가 다 몰락했다고. 외삼촌 교통사고 당해. 그래서 외가가 몰락하고 외삼촌이 고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하나 더 겹칠 때, 그때 되면은 처가가 몰락하고 처남이 고독하다. 이래 놓습니다. 처남이 또 죽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감명을 해보니까 꼭 시에 없어도 이거 두 개가 다 걸려든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결혼하자마자 처남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2달 만에, 결혼하고 2달 만에 교통사고로 처남이 죽었습니다. 없는 얘기는 이 팔자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착, 양착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랑도하라 말 많이 쓰죠. 병자일주가 신묘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골랑도하로만 들어갑니다. 천간은 합하고 지전이 형한데서 골랑도하다. 연애자평에도 이게 나오지만, 뭐, 수치심을 모른다. 이 뭐, 도합병에 완전히 한장인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병자는 양착살입니다. 양차살. 이거는 음차입니다. 음차. 이 사람이 결혼하면 처가가 다 몰락하는 사람입니다. 자매형만 보실 게 아니고 양차, 음차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애자평에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주만 오면 여자 같으면 기생팔자네.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 주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된 사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걸려있는 사주. 전부 다, 여기가 유고, 여기가 온데, 좌우면을 다 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이고, 이모, 그렇게 남편이 좋습니까? 둘이서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을 모른다. 웃어요. 웃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합니다. 왜요? 이러면. 왜 나는 어디 가면 전부 다 장녀사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보고 다 장녀사주라 한다고. 아니라고 해도 장녀사주라 한다. 남편 있고, 자식 있다 해도 장녀로 몰아버린답니다. 백학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살들을 제가 지금 유튜브 나오면서 살성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풀이 하면서 풀이는 풀이대로 다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풀이가 워낙 막 귀신 신나라 까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풀이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사주 풀이를. 진술 충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입고 개곳을 나오고 백호살, 개강살 막 여러 가지 살성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형충파에도 가야 되고 원인 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술의 천문살이 있는데 여기에 딱 기문 걸린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참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수가 또 이렇게 된 사주도 있습니다. 여기가 해고, 여기가 진이고.
요런 경우 보면은 사술 기문이 걸려가 있죠. 이 술의 천문에 기문이 걸립니다. 그래서 술의 천문이 있는 사람이 학창 시절에 뭐 반에 뭐 반장급, 전교 1, 2등급 하는 만큼 머리 둔 애들이 굉장히 영특한 애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이 들린 거죠. 골치 아픕니다. 부적서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고 정말 골 아픕니다. 이런 사주. 여기도 술 중에 신금하고 사 중에 병화가 병신합 합니다. 이게도. 이 병신합을 다 칩니다. 우리가 진해는 해수가 임수로 봐가지고 해수가 진토로 진입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입고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술로 입고한다. 이게 매번 형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탁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이제 죽는다. 병수일주인데 사시다 그러면 문에서 술토를 탁 움직여버리면 형제 하나가 탁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해 사가 급살이냐 뭐 장생이냐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죠. 영만가도 보고. 급살일 때 위험합니다. 급살. 사화가 급살에 해당할 때가 위험합니다. 사주 보는 법이 제가 너무 신살 쪽으로 가버렸는데 저는 실전에서 허신에서 사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주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딱 보면 허자가 바로 딱 보입니다. 그냥 아, 이 사람 오늘 어떤 일을 당하겠다. 제가 전에 한번 올렸죠. GT가 왔다. 올해 4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토와 개수가 암합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게 합, 화의 운동을 하고 들어옵니다. 완전 갑일간이다. 그럼 목생하는 식신적인 일을 갖고 들어온다고. 인성하고 재성이 합을 쳤어. 식신적인 합을 갖고 들어옵니다. 인성하고 식신하고 합을 쳐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아, 재성하고. 인성과 재성이 합을 쳐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팔자 유형에 따라 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재성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자사특합으로 잘 들어옵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여기에 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미가 못 왔네. 여기는 진이 앉겠죠. 아니, 만약에 수토가 앉았다. 사가 유를 만날 때 속토가 바로 술축 형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또 미친놈 지랄하네 할까 싶어서 제가 하다 말고 뭐 계속 진격을 하지 않았는데 모르면 써먹지를 못합니다. 사유합으로 촉토를 부릅니다. 이 사람 관이죠. 남쪽이죠. 북쪽입니다. 시죠. 남쪽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지가 저 서울로 발령 나버립니다. 믿거나 말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누구를 비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육친으로 사주 못 풉니다. 육친으로 무슨 사주를 풉니까? 육친은 그 사람의 성격, 하고자 하는 욕망, 뭐 일의 진행 이런 거 이제 차라리 12운수 12신장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허신은 세운법입니다. 세운법. 세운 보는 법. 저는 대운 안 봅니다. 대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볼 줄도 모릅니다. 대운 용신 이런 거 모릅니다. 사람이 눈 감고 자면 내일 내가 살을지 뭐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세운만 놓고 사주 봅니다. 대운은 참고만 해, 참고만. 뭐 예를 들어서 술미형이 있는데 진대운이 오면 어찌 됩니까? 뭐 축대운이 오면 축술미 삼형살 대운에서 일어나는데요. 요때 다 집 짓고 새로 건물 짓고 인테리어하고 집 짓고 삽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이때. 그런데 축술미 삼형만 있으면 막 불안해하고 막
뭐 잘못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화점에서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은, 백화점에서 제가 5년 근무를 했는데, 백화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십몇 층이죠. 그러면 1층 지하부터 지하 1, 2, 3층은 다 식당이 줄을 이루고 있고, 1층부터 9층까지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때 5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위해서 무작정 들이댔습니다. 무작정. 그리고 우리가 식당 같은 건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있는 곳은 가운데에 테이블이 한 200석이 테이블이 놓아져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식당의 업주들이 다 모인 공간이고, 조금 계단 올라가면 또 여기 식당이 있고, 또 조금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식당이, 이게 이제 지하 1, 2, 3층을 전체를 식당가로 메고 있는데, 이 사람들 사주 다 보죠. 한 집에 한 3명씩은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9집이었으니까, 20집만 잡아도 60명입니다, 60명. 5년 동안 사주를 제가 계속 봐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자식 결혼할 때, 또는 이 사람들 삶에서 이사할 때 외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 세월마다 뭐 자꾸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무슨 변화를 원하는데, 실제로 5년 동안 감망해봤자, 아픈 사람도 안 나옵니다, 이게. 오늘 누가 안 나왔다, 비번입니다. 오늘 누가 안 나왔다, 몸살이 좀 낫는 것 같더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운풀이 할 때, 글자에 자꾸 얽매이면 세운풀이 못 한다 했죠, 제가. 글자에 얽매이면 세운풀이를 못 합니다. 글자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세운풀이는. 인사신이 오면 인사신이 오는 거고, 진술충리가 오면 진술충리가 오는 겁니다. 암학관계를 잘 보시는데, 암학관계를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릅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암합입니다, 암합. 우리가 신기가 이래 있을 때, 민연이 딱 오면, 뭐 토생금, 뭐 뭘 볼 겁니까? 이 정화 있고 인수 있잖아요. 정임합하고 들어온다고 이게. 정임합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안 보니까, 지장간을 안 보니까 암합관계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정임합으로 들어오면 전부 어두운 밤에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두울 때.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지하 끔끔한 데서, 바닷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 미래를 합니다, 미래.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